세 번째 발제인데요. 나는 30대를 해봤어요. 이거를 사실은 쫑언니의 성대모사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정재 버전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걸 안 나는 봤어. 이 게임을 해봤어요. 내가 안 봤어. 그러니까 너 30대는 해봤니? 아, 네 얼굴은 왜 그렇게 더러워? 게이의 30대 얼굴은 뭐냐, 보톡스, 프락셀 이런 걸 맞아서 사람 얼굴로도 안 보인다던데. 엘리자베스 스파클하고 수의 관계가 자기 자신과 동일, Remember You're the One, 그 동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저는 이제 나르시즘이라든지 좀 그런 SNS로 이거를 좀 이렇게 메타포로 봤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둘은 만날 수가 없어. 격일이야.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 간접적으로만 서로를 엿봐야 돼. 근데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눈을 뜨고 나왔는데 내 사진의 쌍년이 다 내렸어. 수로 도배를 했어. 여기서 분노를 느낀단 말이야. 근데 자기 자신이잖아. 그치. 근데 이 분노는 지금 자기 자신의 늙은 현실을 인정을 못하는 자괴감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우는 게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감독의 방식이 저는 SNS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하트 시그널이나 솔로지오 아시죠? 그 PD가 그 캐스팅 기준을 딱 한 가지를 뽑았어요. 뭘 것 같아요? SNS? 구체적으로. 팔로우 아니야. 미모? 아니야. 좀 더. 보정 많이 한 수. 그거를 좀 더 풀어서 포샵을 많이 한 사람? 물 뽑는다고? 더 실물과 이게 좀 많이 다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뽑는 거 아니야? 반대. 안 다른 사람은 차이가 없는 사람을만 뽑는다. 덱스가 왜 떴겠어? 덱스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민한 년이 아닌 거야. 우리 식대로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잘 나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기본이든 하지 않아도 되게 잘났다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그러니까 기본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과하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눈 엄청 키우고 막 그런. 그래서 우리 이태원 가면 알잖아. 어플이 펼쳐지는데 얘가 얘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PD들이 어려운 거야. 인터뷰를 다 할 거냐. 캐스팅 메시지를 보내서 사전 인터뷰를 하면은 너무 다르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나온 분들은 그나마 봐줄 만한 정도 같아. 괜찮다. 갭이 적은 사람 같아. 내가 볼 갭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바라본 수의 모습은 사실 수의 진짜 얼굴은 아니었어. 가장 방송에 최적화된 메이크업을 하고 화보집이었고 그런 사진들만 봐서 더 분노를 한 것 같아. 실물을 못 봤으니까. 실물을 못 봤잖아. 다 사진만 보고. 근데 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그러네. 자기 등에서 나왔을 때 봤어. 자기가 시체 관리 하잖아. 보는데 왜 자꾸 화려한 모습만 보고 열폭을 하지? 이게 나는 감독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미디어에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을 보고 환장을 할까? 반대로 수 입장에서 나르시즘이지. 자기가 이제 방송에 노출되는 그 모습을 진짜 자기라고 믿어버리고 자기의 모체인 스파클을 또 걔 늙은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바닥으로 넘어오면은 게스트를 하다 보면 솔직히 보이잖아요. 몸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대충 이게 단순히 헬스인지 몸을 어필하는 탑이 그냥 몸짱 게인지 보이는데, 저는 피드에 그게 3열로 돼 있잖아요. 3열씩 3개 9개가 딱 자기 셀카로 딱 9개가 박혀있는 사람은 걸려요. 저는 그게 다 자기 셀카로 돼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음식도 올릴 수 있고 여행도 올릴 수 있고 한데 다 비슷해 얼굴도. 딱 그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겠지. 9개가 따다다다닥 박혀있는 애들은 저는 걸려요. 본인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축구랑 영화랑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본인이 약간 산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보는 게 뭐 그분들을 뭐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자기 애가 나타나는 거나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지. 맞아. 얘네들은 자기 얼굴에 만족을 할까? 실제로 되게 잘생긴 사진을 보고 만났는데 만난 애가 있어요, 어플로.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자기 입으로 나 사짜야 이렇게 말을 해. 자기 실혈물에 자신감이 없었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냥 뭐 좀 못날 수도 있고 보정 뭐 할 수도 있지 뭐 밋밋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잖아. 맞아. 근데 걔네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걔네들이 느끼기에는 이 조금 아쉬워 보이는 얼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완벽한 걸 원하는. 그런 인스타 거구나. 속 사진 본인이 올린 사진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 아닐까? 되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 완전 틀어진 그런 정사각형이라면 그분들은 정말 한 2, 3도만 이렇게 틀어진 정사각형인데 근데 우리 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어. 많이 틀어져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틀어졌는데 살아야지 뭐 이건데 한 1, 2도 틀어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되게 정확하게 정한 게 지금 우리 쫑형이 딱 정확히 말했어. 그 2도를 맞춘 사진을 찾으려고 내가 파스타 집에서 100장 찍는 걸 봤어. 파스타 정신이 집에서? 나가. 그러니까 음식 나오기 전까지 이 나무 옆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온갖 조명을 다 돌아. 그러니까 역광, 후광, 전광 다 찍어봐. 그 찾는 거구나 그거를. 찾는 거야. 딱 자기가 원하는 음영과 쉐딩을 살려주는 그 완벽한 그걸 딱 찾는 거지. 그런 애들 친구면 그 자리에서만 찍으면 되잖아. 걔가 스팟을 찾아주는 거네. 자기가 혼자 찾아. 그러고 고정을 해가지고 5장을 추려서 뭐가 나은지 5개 중에 골라달래. 벌써 스트레스 받아. 좀 나르시즘 애들, 몸 좋은 애들은 몸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거를 그런 용심 드래곤 하트의 문화. 그런 SNS 그런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약간 정도의 양지로 나온 게 약간 그치. 그 뭐냐 인스타 같은 느낌이고 음지에서 아직 하는 게 그 어플 네. 빨간 어플 네. 느낌이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잭대의 기능을 하거든 게스타가. 그치.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막 서로 막 아는 친구인가? 그런 거 통해서 얘네 이쪽이구나 싶어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뭐 듣기로 이제 막 좋아요를 따르르 눌러 놓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팅을 하는 거구나. 좋아요 플러팅. 진짜. 얘 누구야? 그래서 나도 가끔 이렇게 막 눌러보고 얘 누구야? 눌러봐. 타고 가는 거야. 우리 오랄 박사님 마지막에 기빨렸죠. 기빨려. 물렀지. 기빨렸어. 정말. 그럼 우리 이슬이 형. 이 바닥에 잭디부터 해서 틴더, 좀 인스타 이런 어떤 사진이나 어떤 뭐 과시하거나 뭐 몸이나 얼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화에 대해서 나는 근데 원래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어떤 애가 있냐면은 인스타를 하다가 갑자기 인스타 삭제.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잘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제적이든지 몸이든지 보고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데 건강하다. 건강해. 근데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거든 그런 거 보면. 왜 그런 거 보려고 본인들이 올리는 거고 나도 내 눈이 그 순간 즐겁잖아. 그래서 나는 일하는 도중 이런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하지? 나의 쉼? 약간 스트레스 해소. 그냥 일종의 넷플릭스 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짧은 넷플릭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보고 얘는 왜 이렇게 몸 안 좋은 것 같은데, 실물 봤더니 구린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물이 구려도 딱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도 좀 잘생기긴 했네, 이런 느낌이 들지, 저 새끼는 어떻고, 이 새끼는 어떻고, 이런. 나르시즘 개쩐다. 이렇게 보진 않네. 절대 그렇게 안 봐.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치. 말 실수가. 비슷해요. 그래, 그거나 이거나. 난 좋게 봐요. 오히려 저는 몸 사진 올리고 얼굴 사진 올리는 게 차라리 이쪽에서 숨어서 보단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면서 본인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걸 좀 방지해줄 수 있지 않나. EBS다. 이거지. 그 서브스턴스에서 스파클이 사실 자살했을 수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잘리고 교통사고나 아프고 그냥 나 안 맞을 거예요. 치료 안 하면 죽는 거지 뭐 병들어서. 근데 나왔잖아. 주사라도 쳐봤고. 그것도 근데 이번에 사실 정답은 없는 논제를 던져주셨는데 100%는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는 게 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하면은 좋겠다,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인스타그램을 지워라. 한때 유행했던 그러니까 나 왜 지우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자기개발 쪽에서는 너무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한국인이 유독 심하니까 트인 나. 근데 그걸 보고 운동 나도 시작한 게 인스타 보고 운동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약간 되게 건강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 하루 종일 봐. 그러면 되게 피폐해지지.
얘는 이렇게 소위 잘 사는데 나는 뭘까? 얘랑 나랑은 동갑인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얘는 몸이 되게 좋은데 나는 뭐 하는 걸까? 그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아무리 케이크 맛있게 해도 안 이뻐. 그럼 안 찍고 싶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이들도 나 자신도 상품화를 그렇게 하는 거지. 찍었을 때 이뻐 보이게 먹음직스럽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까 말한 그 각질도 사실은 음식이 맛없어 보였어. 맛없어 보이잖아. 시드부냐고.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너 얘기는? 그러니까 한쪽은 상했는데 이건 괜찮았다며. 얼굴은 그러니까 얼굴이나 그 행동에 넓다는 게 약간 이쪽에서 보기 드문 예민함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한쪽 그러니까 빵으로 치면 그러니까 떡으로 치면 사각 참치로 하자. 참치 꼬리가 썩었어. 그러니까 참치 꼬리는 썩었는데 그 다른 곳은 뱃살이 너무 최상급이야. 멀쩡한 거야. 아니 근데 보통 그러긴 힘들잖아. 이게 번져 나가면 나갔지. 한쪽만 상하고 한쪽은 신선하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건지기 전이지. 킹크랩이 그 다리가 떨어진 크랩이랑 상품성이 좀 떨어져. 30만원짜리 킹크랩이 18만원이야. 다리가 좀 잘렸어. 근데 그건 옮진 않으니까. 아 약간 그냥 그거 같아. 알리에서 물건을 새 거를 시켰는데 포장이 망가져서 왔어. 근데 그 안에도 망가져 있을까? 아니면 그 안에 멀쩡할까? 이거? 굳이 까보고 싶진 않지만 근데 이미 포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건들고 싶진 않아. 박스가 훼손돼서 나 이거 교환해달라. 박스 훼손돼서 내용물 나 안 깠다. 그렇지. 왜냐면 이거를 굳이 알린데 내가 이거를 뜯어가지고 뭔지 확인하고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바꾸자. 빨리 반품을 하던지 버리던지 해서 그런 느낌? 근데 만약에 나였으면 용기 있게 까봤을 것 같아. 그게 이제 박스가 많이 훼손됐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아니면 차라리 내장 냄새. 아니 차라리 데이트를 그냥 뭐 찜질방 이런 데서 하면 자연스럽게 씻고 나올 거 아니야. 나 만날 남자 씻기기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현타 왔어. 진짜? 근데 진짜 이거랑 그런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그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제 얘는 도저히 진짜 안이 썩어 빠져서 버려야겠다 싶을 정도면 이제 몰라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두 번은 만났어. 그러니까 잔 건 아니지만 두 번은 만나는데 두 번 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거는 이미. 근데 그거는 약간 너를 배려하지 않아. 예의의 문제. 근데 또 그런 행동이나 날 챙겨주는 거는 되게 예의가 있는 모습. 여기가 건대였어, 건대. 아직도 생각나. 거기서 세계 과자집 가가지고 세계 과자 6개를 골랐던 그러니까 그분 집이 건대 쪽이었어? 건대 쪽이었을 거야. 그 약간 집에 가자 이런 거 아니야?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네. 눈치가 없네 애가. 집 근처에 마실러. 그러니까 마실 나와서 만나서 세계 과자랑 맥주를 사서 같이 뭐 들어가자. 근데 그 슬리퍼 학개론이 되게 사례가 많아. 쓰레빠? 그러니까 애인끼리 데이트할 때도 한번 슬리퍼 신고 갔다가 이제 얘가 지 여사친들 톡방에다가 이제 안건을 올릴 정도로 막 나를 조리돌림 하는 거야. 그래서 사과했지 뭐. 아니 근데 어디서 만났는데? 저기 천호에 그냥 그 한강 데이트를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여름에? 날 되게 쪼리야? 아니야. 그냥 슬리퍼. 아니 그 약간 뭐 그냥 나이키 슬리퍼. 나이키 슬리퍼. 삼성까지는 아니었어. 디자인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좀 애매하긴 하다. 애매하긴. 그러니까 슬리퍼는 되게 예민한 그거더라고. 첫 만남의 슬리퍼는 일단 아웃이고. 아웃이지. 아웃이고. 게다가 진짜? 아웃이라고 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난 뭐지? 그 어플에서 이렇게 막 가끔 이렇게 뭐 가까이 뜨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이렇게 적어놨어. 막 동네 산책 뭐 좋아해요 뭐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걸 목적으로 이제 같이 뭐 동네 산책 하실래요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쓰레빠 끄집고 나가는데. 난 그때 더 밑에 살았을 때라서 3시간 걸려서 왔어. 건데 있고. 산책이 아니라 거의 그냥 나는 진짜 데이트를 마라톤 한 거지. 근데 궁금한 게 그 산책하실래요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함의는 산책하다 눈 맞으면 할래요야? 그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빡세게 꾸며서 막 그렇게 보기는 귀찮고 어쨌든 결과 잘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만나야겠고 근데 나는 되게 편하게 나가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뭐 편하게 동네 산책 하실 분 뭐 이렇게 하면 물고기들이 몇 마리 이제 걸려들지. 그러면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해. 아 그러면 우리 저희 편하게 봐요. 뭐 편안한 복장으로 막 봬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뭐 돌고 이렇게 뭐 돌다가 이제 뭐 댁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그 상대도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어오실래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그분은 째를 꺼내러 가시고 이제 그 이제 우리 이슬 형이 산책을 했다고 하면은 발 씻고 오실래요? 딱 되겠다. 그러니까 슬리퍼보다 제가 산책하고 오느라라고 했었으면은 용서가 됐을 것 같네. 용서 안 됐어. 안 돼. 왜냐면 각질이었던 것 같아. 내가 집었던 포인트. 그러니까 스랩바는 상관없고 각질? 슬리퍼는 상관없고 각질이 지금 내가 아까 전에 하얗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 그거를 만약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은 다들 못 만나. 자 그러면은 각질은 그대로 있는데 양말이랑 운동화를 깔끔하게 신고 왔어. 근데 그걸 벗겨봐야 집을 갔어. 근데 벗겼는데 있어. 그러면 어떡해? 몸이 좋아? 좋아.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몸 좋아. 그 각질은 벗겨서 보니까 있었어. 열심히 산 흔적이야. 뭔 차이야? 그거 가린 거랑 밖에서 안 가린 거랑 뭔 차이야? 슬리퍼랑. 그러니까 뭔 차이야? 그러니까 뭔가 나를 그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나의 각질이 있는데. 단순하게 얼굴 잘생기고 몸 좋잖아. 근데 만약에 그분이 너가 만났던 그분이 만약에 양말이랑 신발을 신고 왔어. 그러면 뭐 만났을 거야? 그분을? 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안 만났을 것 같아. 그래도? 왜냐면 그때 내가 너드하고 약간 컴공 이쪽이라서 신선한 건 있었는데 한 최소 6번에서 7번 정도는 만날 수는 있어. 근데 사귀진 않았을 것 같아. 뭐야? 먹보야? 뭐야? 10번에서 7번 구체적이다. 보통 내가 진짜 찐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만나거든. 그러다가 아예 잠은 안 자고 그렇게 만나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해. 그럼 마지막에 식당 같은 데 밥 먹고 그럼 결제를 내가 해. 그럼 헤어지는 날이야. 정말 이제 신여성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 박사님 마무리를 세 번째 말쯤은 마무리를 해주세요. 질문이 SNS와 어플과 집중해주세요. 이런 자기의 몸과 어떤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려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로 오셨나? 좀 나는 이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낀 점들이 더 많았는데 우리 이슬이께서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는 흔적 아니더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살고 있는 건데. 근데 맞아. 이거는 전제 조건이 너무 심해. 각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몸도 좋아야 그럼 돼. 각질이 열심히 사는 건데 네가 이쁘지도 않고 나이도 많으면은 넌 각질 관리도 못한 애야. 나는 근데 아무리 잘생기고 막 몸이 좋고 이래도 인스타그램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피드가 막 이렇게 많고 이러면은 호감이 좀 떨어져. 좀 매력이 반감된다. 좀 외모가 덜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난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거에 딱 반대.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하는데 너무 근육도 없고 너무 얼굴도 못 꾸며. 인스타 안 하는데. 안 하고. 안 하는데. 너무 애가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아. 그럼 만날 수 있는지.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는 그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거. 저거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사진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몇 장을 찍었을 것이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막 조명을 이 조명에 또 찍고 저 조명에 찍고 보정하고 이렇게 올렸을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일상생활은 더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일도 더 열심히 할까. 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도 나를 만날 때 각질이 드러난 채로 슬리퍼를 신고 오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안 찍겠지. 그렇게 인스타를 그런 식으로 안 하겠지. 마지막 질문. 그럴 수 있지. 이거 좀 짧습니다. 우리 쫑이 형이 와야 돼요. 오셨으면. 마지막 질문은 성대모사 이게 응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뭔데? 나는 40대를 안 해봤어요. 아까 그 나는 30대를 해봤어요에 좀 반대되는 사실 오늘 이제 게스트로 40대 찍은 그 누나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어요. 그래서 좀 그냥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20대 때 30대가 되면 게이 라이프 끝날 거다 이런 괴담이 돌아. 딱 한 24, 5에 돌아. 막 자기들끼리 연애하면 너 몇 살 만나? 연상 만나 몇 살인데? 31? 막 이런단 말이야. 무슨 30대를 만나? 그러면서. 맞아. 그랬던 나이가 돼버렸어. 그 나이가 내가 됐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과거가 부끄러운 거지. 반대로 지금의 저희가 이제 30대, 우리 지금 오늘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0대 초중반인데, 중반이에요. 에버리지가 중반이에요. 이제 꺾였다고 보고, 후반을 바라보고, 40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40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가장 전성기래요. 돈도 가장 많고, 가장 안정적이고, 뭐 이제 차장 이상, 이제 부잣급 나이가 되니까,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 40대 형들한테, 40대 게이는 뭐가 다르냐. 근데, 그냥 기억이 간단하게 말을 한 건데, 팔리는 게이와 안 팔리는 게이로 나뉜다. 이제, 좀 민망한 얘기지만, 안 팔리는 게이는 모임 같은 거 운영한대. 재력도 되고, 기획도 되고, 경험도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근데 잘 팔리는 분들은 진짜 연애도 하고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진짜 그냥 갓생을 살더라고요. 막 공부를 한대. 안 팔리는 공부를 한대. 교양 있다. 너무 그게 공부가 일본어 공부인가요? 형 일본어 공부하세요? 뭐가 됐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 40대 때 뭐 돈 벌려고 아둥바둥할 나이도 아니야. 부동산 할 때지 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뭐 올랐나. 이걸 왜 준비했냐면 지금 40대 게이는 20, 30대를 우리처럼 이렇게 좋게 못 지낸 것 같아. 지금 나는 게이가 전성기 같아. 시작, 황금기 시작. 홍석천이 버석하면 대놓고 연예인 부르는 시대가 어딨어. 그치. 게이라는 단어를 유튜브나 방송에서 쓰는 MBC에서도 풍자 누나가 받았잖아요, 상을. 그러니까 지금 나 황금기 1세대라고 보거든. 맞아. 지금 전까지는 황금기는 아니었어. 맞아. 나도 생각하는 게 그 세대별로 느끼는 그 늙음에 대한 감각이나 그 세대별로 누릴 수 있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쪽은 되게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바뀌고 있는 너무 것 같아. 바뀌었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누리고 있고 뭔가 경험할 수 있던 거랑 지금 막 40대, 50대 형님들이 이 나이 때 있을 때랑 달라. 너무 달라서 그들의 삶이랑은 되게 다를 것 같은 우리의 40대도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너무 지금의 우리 황금기 첫 30대인 것 같은데 우리 30대가 지금 벌써 40대 되고 있잖아. 맞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나 이게 진짜 저 단어가 늙음 공포라는 단어가 진짜 와닿는 게 어디서 있어? 늙음 공포라는 말을 나 처음 들었는데 이거 진짜 좀 제가 만들었어요. 와닿는. 늙은 공포.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20대 초중반에 그 막 그 빨간색 어플 하면 30대 이상 X 막 이렇게 막 써놓는 애들 많잖아. 맞아. 나 몇 살 이상부터는 아예 그냥 그걸 말하고 싶었어. 상대도 안 하겠다. 지은, 니은. 그냥 아무리 뭐 잘생기고 그냥 뚱뚱 지성. 상관없어. 그냥 몇 살 이상부터는 난 아예 대화 안 하겠다. 이게 나는 그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 처음 이 어플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이만으로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그냥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 그거 어떤 늙은 공포를 가속화시켰던 어떤 키워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몇 살 이상부터는 아예 상대 안 할게. 이런 좀 경계가 딱 처지는 느낌? 근데 요즘에 나도 이제 술번개나 이런 거 가려고 하면 그런 몇 살 이상. 그런 것도 있고 지은 니은 지은 너 이러니까 이게 늙은 공포지. 늙은 공포를 만드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안 섞이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애초에 술벙에 자기 나이로 오는 사람 없다더라가 여기서 나온 거지. 늙은 공포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근데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갈 바에
그냥 안 가겠다는데 그치. 의외로 그런 어떻게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20대 때 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그 40대 50대 게이를 한 번도 못 본 거야 주변에서.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살아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나는 그래서 그 아까 발제문이 공감이 된 게 그때 되면 다 죽나? 막 다 자살하나? 막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뭐 어디 간 거야? 어디선가 막 어딘가에 살아 있을 텐데 그럼 나도 그럼 30대 40대가 되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어딘가에 사라져야 되는 걸까? 이게 아예 그냥 주변에서 안 보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좀 봐요. 난 어떤 것 같아요. 좀 본인들이 40대가 된다면은 지금의 40대가 느끼는 거랑은 다를 텐데 방금 말한 것처럼 40, 50대가 왜 안 보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미 아까 말했지만 전성기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뭐 직업적으로 다 높은 자리에 있을 거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티가 안 나지. 그런 분들이 막 끼로라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놀아도 약간 다른 데서 놀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그런 일반적인 술집 시끄러운데 가서 막 이렇게 막 노는 것보다는 맞아. 자기들끼리 뭔가 커뮤니티가 있더라고. 맞아. 잡아서 조용히 뭐 이렇게 룸이니까 또 프라이빗하니까 거기서 그들끼리 끼를 떨고 놀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맞아. 난 이게 좀 가설이긴 한데 그 이전에 바라봤던 40, 50대들은 그런 커뮤니티 자체도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그쵸. 뭔가 이런 이쪽이라고 소위 부르는 데서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결혼을 해버리거나 맞아. 그냥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에 40대가 될 사람들은 좀 그런 문화에서 컸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좀 더 그들은 더 이쪽 판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추후에는 추측 뭔가. 그러니까 이런 글렌다가 했던 말에 덧붙여서 이제 그러니까 인구라고 해야 되나? 그 인구학적으로도 이제 지금 30대 초중반? 세대가 제일 인구가 많은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오픈된 그런 문화랑 이제 인구가 많은 거랑 합쳐지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어. 시간이 흐르면 그 40, 50대들만의 그런 이쪽 문화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 라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내가 20대 때는 30대 게이들도 안 보였거든. 맞아. 안 보였어. 내가 30대가 되니까 많이 보여 30대가. 보여. 내가 40대 되면 40대 많이 보일 것 같아. 하긴 비슷한 연령대가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나이대별로 좀 단절돼 있는 것 같긴. 스파클이 들고 있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30대면 30대, 20대만 보기도 벅찬데 맞아. 무슨 40대를 쳐다봐. 관심이 안 보이는 거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맞는 것 같아. 딱. 하다못해 그 차를 새로 사잖아요. 내가 모닝을 사잖아. 서울에 모닝이 이렇게만 한다 모닝밖에 안 보여. 내가 K5를 사잖아. K5만 보여. 근데 맞는 것 같아. 주변에 중명식인 형이 한 명 있는데 보여. 그냥 그런 거 내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커뮤니티를 알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기에 아닌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가지? 찾아야 되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갔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어떻게 살았지. 약간 그리고 쫑형이 말한 것처럼 좀 바뀔 것 같아. 지금의 우리 세대가 더 커뮤니티력은 높을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애정 표현이 어색한 것처럼 지금의 40대는 30대 우리처럼 놀지 못했어. 그치. 막 모임에 MT 가고 막 못 놀았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바뀔 거야. 바뀔 것 같아. 점점 40대 커뮤니티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어플하다가 한 번도 연락이 온 적 없어. 그 모임도 그렇고 우리 이제 지라운드 풋살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물론 이제 경기 특성상 연골이 남아있지 않을 나이의 분들은 오기가 어렵긴 하지. 근데 좀 그래도 너무 접점이 너무 없는 거야. 나는 그런 맥락 연장으로 지금 20대 초인 친구들도 30대가 되면 우리의 지금 30대랑 또 다를 것 같아. 너무 다르지. 왜냐면 이들의 문화는 또 되게 다른 게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게 학교에 요즘에는 그런 에브리타임에서 그런 게시판도 있고 그게 충격이었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들끼리 친해지고 동아리에서 나가고 막 그런 문화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겪는 10년 후는 또 완전 다를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달라지겠지. 그 이런 성적인 거에 있어서도 라떼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때는 뭔가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만나야 되는데 그치. 지금은 이제 그 어플. T라는 어플 말해도 돼요, 틴더. 아니 그거 말고 뭐야? 그 트위터 X. 그거를 통해서 정말 무분별한 사람들과 너 만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와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게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다를 수밖에 없지. 세대적인 어떤 경험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그치,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지. 요즘 어린애들 카톡 안 한다고 하잖아. 다 DM으로 하지. 대화나 얘기를. 패매. 옛날에 몇 패매. 년 전만 해도 패매만 하다가 이제는 DM으로 DM, 인스타 DM으로 넘어와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때 하더라도 패드로 뭔가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보급이 되면서 이렇게 좀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교육 산업에 대한 사업 그 플랫폼이나 모델도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바뀌어 나가겠지 아무래도. 일단 저 늙은 공포라는 단어가 되게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20대일 때 30대를 두려워하고 30대일 때 40대를 두려워하고 이게 좀 늙은 공포인데 그치. 좀 이 맥락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40대는 아직도 우리는 어떨지 모르고 왜냐면 그들이 겪은 40대랑 다를 거니까.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막 그 가상의 공포로서 너무 그 힘들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40대들의 모습은 우리가 겪을 40대랑 또 다를 거고. 그치. 그래서 그걸 미리 예단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늙은 공포라는. 실제로 또 막상 30대가 돼보면은 20대랑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르지 않아. 다른 거는 나의 건강 상태만 다르지. 체력 체력 정도가 다르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막 그냥 성숙해진 정도지. 실수를 덜하고 뭐가 막 확 메모리가 바뀐 느낌은 아니야. CPU가. 근데 나이 든다는 걸 되게 너무 두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잖아. 피부과 엄청 열심히 다니고 막. 그게 그렇게 표현된다고 봐. 나는 이게 늙은 공포를 이제 커밍아웃 시킨 영화라고 말하는 게 이 영화가 이제 감독이 때린 메시지는 저는 제가 쓴 평인데 메모지상주의를 일단 표면에다가 되게 안 좋게 묘사를 해. 그래서 사람들은 욕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뭐 미모를 강요할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랬나 결국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건 난데 그거를 막 이렇게 욕하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나 피부과 언제 가지?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인 거거든. 너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더럽게 역겹게 표현해도 외모지상주를 역겹게 표현한 거잖아. 근데 너 이따 피부과 갈 거잖아. 이게 이 영화 감독이 던진 메시지라고 보거든. 맞아. 우리 이러고 나서 또 잭디에 사진 보낼 거잖아. 내가 그때 이 영화 사진 없으세요? 분명히 피부과 많이 갔을 거야. 지가 많이 가본 거야. 경험담이야 경험담.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순적인 동물인 건데 그런 위선을 이제 까내리는 건데 나는 그 위선을 인정하자라는 주인 거고. 맞아. 나는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어.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그걸 또 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피를 막 다 관객들한테 다 뿌리잖아. 관객들이 다 모든 피칠갑이 돼가지고 괴물이랑 거의 다를 바 없어지는 비주얼로 끝나는데 니네가 그 보면서 괴물처럼 봤던 게 너네도 그렇다. 맞아.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 다를 게 없다. 너네도 그렇지 않냐. 관객이 아니다 이런. 그 관객들 보면 다 걔네들도 치렁치렁 뭐 치장을 하고 왔어.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집에 그 리프팅하는 그 뭐야 그 기계? 기기가 있는데 그 프라이어 기기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하얀하게 이틀에 한 번씩 권장을 하는데 최근에 하루에 한 번씩 한단 말이야. 늙은 공포가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렇지. 늙공. 근데 나쁘진 늙고, 않은 것 어떡해. 같은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권장이 이틀에 한 번인데 이거를 잘 안 지키게 되더라고. 자꾸 하고 싶고. 아 그치. 자꾸 하면 좀 덜 늙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보여. 거울에 봤을 때는. 아니야? 나도 요즘 진짜 그런 고민 처지니까. 많아. 근데 난 근본적인 고민이 피부과 다니고 열심히 관리하고 해도 이 생물학적 나이라는 건 들잖아. 맞아. 그렇다고 내가 나이를 속이면서 누굴 만날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가끔은 진짜 좀 부질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한계가 있기도 하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이가 아예 안 보이진 않잖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뭐 30대 초가 20대 초처럼 보일 것도 아니고.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나이대가 있잖아. 나는 어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딱 어렸을 때도 지금 내 나이 대 사람들 좋아했어. 이 나이 때 30대 젊어야 30대 초반
좀 나이 들면은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까지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진짜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 그 나이라서 아직은 괜찮아.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려워. 근데 이제 점점 그 나이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 근데 내 친구들은 이미 20대 후반인가 20대 중반 애들을 좋아했는데 훨씬 뛰어넘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더 뭔가 노력이라기보다는 더 집착을 하겠네. 집착하고 시달리는 것 같아. 어린애들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나 원래 보정하는 거 귀찮아 안 하는데 보정도 더 하게 되고. 맞아. 그치. 허상이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우리 그 글린다는 좀 영화를 보고 많이 느꼈다고 한 이유가 본인 시기 쇼타예요. 어린애들 좋아해. 쇼타 아니에요. 쇼타는 아니고 진짜 쇼타라고 놀리는 건데. 요즘 연예인 애기들 좋아해. 애기들. 20대 순수한. 아니 뭘 말같지도 않아. 그냥 그 조그만 그 고딩 몸매 같은 20살 초반. 많은 애들 미안하다. 우리 까발려서 미안하다. 나를 희생시키고. 그 유명한 우리 모임에 그분 있잖아. 바드도 비슷하잖아. 바드 말고 그 다른 그분 일본 분. 코치라고 할까? 그분보다는 얘가 넓지 않아. 종류가 다르긴 한데 그 코치랑 바드랑 이 글린다의 공통점은 20대 초중반 딱 그 군살 근육 없는 살 근육 없는. 난 너무 싫어. 극혐하는데? 저는 딱 이 글린다의 윗 딱 2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약간 그냥 또 약간 살 조금 있고 근육 조금 있고 약간 그런 슬렌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탑이다. 그치. 난 어떤 생각이면 그럴 거면 여자 만나지 왜. 다르지. 다르지. 다른가? 근데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한 그 늙은 공포를 좀 얘기해봤는데 오랄 박사님이 늙은 공포를 한 번 더 마무리로 늙고 이제 슬레이트를 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공포 저는 그렇게까지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공포까지는 아니라서. 왜냐면은 뭐 나 혼자 늙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늙는. 정말이다. 물귀신이네. 우리 좀 근본가라네. 그러네. 진짜 완전 딱 근본이다. 내가 나이 들면 그냥 나이 드는 친구들하고 놀면 되고 나이 든 사람. 아직 젊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막 5년 지났는데 피부과 계속 다니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피부과. 맞네. 이게 내가 이거 편집해줄게. 그 노화라는 게 정확히 세포 분열 횟수래.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되는 게 제한돼 있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횟수가 제한돼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가속화하는 주사가 개발됐을 때 그 약간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거든. 나의 재생 횟수를 땡긴 거야. 그러니까 확 늙어가는 건데 너는 그러면은 만약에 의학이 기술적 진보에 따른 선택을 옵션이 주어졌을 때 좋은 질문이다. 누를 거냐 말 거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괜찮나요? 괜찮은 질문. 네. 그러니까 이 예민한 호모 새끼들 하여간 막 피부과 막 뭐 2번 하던 거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과연 서브스턴스 주사라는 버튼이 나왔을 때 안 누르겠냐는 거지. 누르지 않나? 내가 빨리 10년을 존나 이쁘게 살고 갑자기 60대로 변하는 거잖아. 스팀팩을 쓴 거잖아. 20대 술을 택함으로써 몸은 점점 60대로 확 더 늙어버렸잖아. 어떤 거야? 누를 것 같아? 난 안 누를 것 같은데. 형은 안 누를 것 같은데. 지금 정해져 있어. 글린다랑 이슬이 박사는 누를 것 같아. 근데 상황이 수가 아니라 누구야? 엘리자베스의 상황 자체는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야? 그치. 너무 극한으로 몰려 있으니까. 저거라도 마지막 희망이자 저거라도 눌러서 이제 관심 받던지 아니면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미 사회에 나온 상태잖아. 사회라는 곳에서 본인이 버림받았는데 그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팀페라고 써야지. 그런 늙은 나도 좋아해주는 그 남자가 있었으면 그 걔랑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반서 알겠지만 그 여자가 싫어했어 그 남자. 그치. 싫었어. 여자애가 좋아했으면 예전에 만났겠지. 그치. 자기가 몰려있으니까 잠깐 눈길이 그런 거지. 잠깐. 그러니까 나는 버튼이 있어도 난 안 누를 것 같긴 해. 안 눌러. 왜냐면 누르고 싶겠지만 안 눌러.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누를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 더 늙어버린다는 공포가 더 클 것 같고 더 늙은 공포. 더 늙은 공포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 짧은 10년도 더 늙은 공포.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하나 있고 우리의 과학기술의 진보를 믿기 때문에 그런 스팀팩이 아니라 그냥
그냥 영원히 젊어지는 게 난 언젠가 나올 것 같아. 미키지 미키. 그게 없다면 영원히 젊어지는 게. 이거 없다면 없어도 안 누르지. 1번에 대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기 때문에. 우리 쫑이 형 스팀팩 버튼 같은 스팀팩 여기서 20살이 될 수 있어. 10년. 근데 5년 끝나고 35년이 늙어. 70대. 아니 근데 그건 그러면 너무 심하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영화상에서 90세로 늙어. 그런 그러니까. 아, 90세야. 근데 그게 비슷한 거지. 근데 그게 30년이 너무 등가 교환이 안 맞잖아. 근데 그게 젊어지 5년당 하나야. 5년당 1년이야. 5년당 그러니까 5년 젊어지고 30년. 거기 전제는 남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남용을 했을 때 늙는 거 아니야? 그렇다 치지만 일단 이제 일단은 단순화해가지고. 무슨 월세 보증금도 아니고 1,000만 원. 만원 올라? 1,00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년당 1년을 했을 때 형이 지금 20살이 5년 바짝 땡기고. 이제 20살이 딱 되는데 70이 된다. 30이 올라가. 나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재력도 그대로야. 아 근데 어. 등가 교환 자체가 너무 안 맞고 맞아. 그리고 내가 그 20살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나의 20살로 돌아가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20살이 아니라 갑자기 차은우가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거였으면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누른다. 누를래? 차은우 5년. 차은우를 누르지. 차원 시기 아니야. 그런 자신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나의 젊은 시절이면 굳이 안 누를 것 나도 같아. 안 누를 것 같아. 왜냐면 뭐 그때만큼 뭐 피부는 뭐 탱탱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때보다는 뭐 그래도 좀 늙긴 했지만 좀 이렇게 뭔가 내 자신에 맞는 옷을 이제 거의 다 찾아간 느낌이잖아. 그때보다는. 그치. 그래서 굳이 안 누를 것 같아. 이 주제를 50살 돼서 또 해야 하면은 다른 말에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 누른다 그럴걸? 내년에 저희 진짜 누를 걸. 그냥 똑같이. 서브스턴스 2로 이 멤버 그대로 매년 한번 해보죠. 리멤버. 이 멤버로. 아니 난 오박사님이 아까 해준 말이 너무 뭐. 인상 깊다. 다 같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건 어차피 다 같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좀 뭔가 울림이 좀 있다. 근데 또 요즘 저속노 한 사람은 덜 늙어서 다 같이 퀴노아랑 그거 근데 큰밀 먹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어쨌든 다 같이 늙는 거니까. 늙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니까 늙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랑 나이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구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는 내 나이가 뉴니까. 맞아. 그 사람에게는 내 나이가 늙어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찾지 않을 때는 내 나이가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은 그 노화에 예민한 이슬림 뭐 친구가 없다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잖아. 늘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치. 근데 욕구가 일리는 있는 말이야. 형은 친구보다 좀 더 남자에 대한 욕구가 크니까 더 관리에. 아니 그거 아니야? 다 누구나 다 있긴 하잖아. 다 있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으니까. 아니 사실 나도 누르라고 하면 누르진 않아. 말은 누른다고 했지만 왜냐면은 난 지금이다. 근데 그거지. 50 지금은 안 누르지만 50살, 60살이 됐을 땐 그치.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의 20살이면. 나이가 됐을 때는 눌러. 그때는. 그치.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쯤 되면 언제 갈지 몰라. 왜냐면 진짜 갈 뻔했어. 보통 상황에서.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몇 년 조금 더 살더라도 젊게 살다 가자. 지금은 안 눌러.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그치, 전성기라서. 근데 이거는 누를 수 없어. 뭐지?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가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5년을 예를 들면 5년을 바짝 살아. 그다음 30년의 수명이 없어져. 예를 들면 그게 늙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다른 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 내 말은 늙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늙는다는 얘기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뭐 엄청 늙지 않았으니까. 나는 개 인생은 길어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까 전에 누른다 안 누르 했을 때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혼자서 길게 사는 것보다는 약간 화려하고 짧게. 그니까. 근데 또 이거는 이게 진짜 할 모르는 만한 게 얘기인.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을 때 또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막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행복한 미래를 N처럼 그려가며 이제 살아가자는 거지. 근데 나는 우리가 한 20-30년 뒤에는 엄청 젊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난 그걸 위해서 돈을 모을 거야. 돈만 있으면은 왜냐면 요즘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맞아. 그래. 그 상용화되는 그 대도시에 나오잖아요. 우리 녹음했잖아요. 그 돈 없는 40대
돈 없는 게이만큼 비참한 게 없다고. 그 대도시에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바라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외모를 바라든 친구를 바라든 돈은 일단 모아놓자. 40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데 네. 경제력이나 이런 그렇지, 걸 좀 그렇지. 갖춰놓자. 좋지. 그러니까 그 40대쯤 되면 그래도 그래. 뭔가 오는 불행을 막을 수 있게. 안정적인 뭔가 나의 수입원을 하나 정도는 그래도 챙겨 놓는 게 어쨌든 이쪽 삶을 살건 일반 삶을 살건 어쨌든 필요한 거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그 소개로 저는 이제 저희 방송 이름이 아직 어색한데 대도시 게이들이 방송 이름입니다. 대도시 게이들. 네네. 대도시 게이들의 오늘 이제 TV 가이즈, TV 게이즈죠. 네네. 영화를 한번 다뤄봤고요. 서브스턴스를 좀 다뤄봤고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었고 저는 호스트 덱시였고요. 저는 오박사였습니다. 전 이슬이었습니다. 저는 클린다. 글린다였습니다. 네, 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